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여수의 관광시설 가운데 하나인 해양 레일바이크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인근에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입니다.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시설로 인기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여수의 레일바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직접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니 힘들지만 바다를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일바이크는 지난달부터 무허가 영업 중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폐선 부지 사용 허가가 지난 5월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철도공단이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찰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는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왜 적용을 시켜주지 않냐는 얘기죠. 철도공단은 2012년 이후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고 두 차례 임시 사용 허가도 내줬다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감사원 컨설팅 결과도 일반 경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 부지 사용 허가가 만료되면서 여수시의 유원시설업 허가 역시 지난 5월로 종료된 상황. 여수시는 레일바이크 업체 대표 등 2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050명이 확진돼 하루 확진자 수로는 지난 4월 13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도 어제 오후 6시까지 4,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26.7%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 주사제인 이부실드의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으로 화순 전남대병원과 목포 중앙병원 등 20곳이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에 따른 감소 효과는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의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 이른바 친명계가 결집하면서 당대표 경쟁은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수도권 후보로 나선 송갑석 후보는 현재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은 순회 경선에서 반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2개 권역에서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강훈식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꺾고 1위를 달렸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른바 친명계 표심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최고위원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친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고 친문계는 고민정 후보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계파 없는 비수도권 후보임을 내세운 송갑석 후보는 낮은 인지도까지 겹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후보다 혹은 호남의 단일 후보다 이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남은 순회 경선은 이번 주 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권, 다음 주 호남권, 넷째 주에는 수도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1차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됩니다. 송갑석 후보는 지도부 구성이 특정 계파와 수도권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당심과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색깔 일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 또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송 후보는 또 다음 주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반전의 전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호남 오기 전에 그 흐름이 공고화되면 사실상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이걸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몰아줘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민주당 심판과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가 호남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최고위원 선거에 호남 단일 후보인 송갑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호남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호남 민심을 대변할 후보가 당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해야 한다며 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민주당이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대해 무감한 제19 감싸기의 전형이고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5.18 기념일이 공식 제정됐습니다. 5.18 기념일 제정은 해외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5.18이 미국의 건국 이념과도 일치한다며 이를 기리겠다는 의미인데요. 5.18이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5.18 기념일 제정 결의안이 참석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해외에서 5.18 기념일이 제정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5.18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이는 미국 건국 이념과 일치한다며 함께 기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5.18의 민주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8일을 금년은 물론이고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 운동의 날로서 정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걸 같이 기념을 하자. 미국 각지에서 5.18 기념 행사를 이어온 한인 교포들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복 열사가 민족학교를 세워 5월 정신 알리기에 앞장섰던 무대이자 교포 60만 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어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1세대들은 그런 5.18에 대한 것을 압니다만 특히 잘 아는 차세대들에게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5월 단체는 이번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5.18 세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국 전주에 이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노력할 걸 다짐했고 또 유럽까지도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UN 군사주의, 독재주의 방지의 날과 같이 협력해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저항 정신이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사단법인 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150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기증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기증한 기록물은 5.18 민주화운동과 들불야학 관련 책자와 문서, 사진자료 등으로 윤상원 열사의 수첩과 박관현 열사의 육필 메모 등도 포함됐습니다. 5.18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로 전시와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뤄진 광역단체장의 첫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7월 직무수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가 71.5%로 1위로 나타났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56.8%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교육감 평가에서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58.8%로 2위에 올랐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45.6%로 12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1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전남이 지원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사한 전남 학생의 한 끼당 식재료비 평균 지원 단가는 3,286원으로 전국 평균인 2,967원보다 319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인 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식재료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 강하게 비를 뿌리던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과 경북,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도 오늘부터 차차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밤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이 적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27도, 담양 26도 등으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보성의 낮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과 완도 3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잠시 내려갔던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